그 저는 이제 그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 불안감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 규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몸에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뭐 심장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제가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심장이 두근거린 거야. 번지 점프 앞에도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예. 저기 사실은 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인데 결국 규정함이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을 불안감이라 규정한 거죠. 두근거린 거야. 번지 점프 앞에 있어도 두근거린 거고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해도 두근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느낌 그 불안감 두근거림이 이제 제가 느껴지잖아요. 제가 뭐 느끼려고 한 게 아니고 느껴지죠. 느껴지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걸 했냐면은 성장 상태를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린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 상태를 생각하고 생각이 나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힘을 한번 그 상황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 힘을 한번 쫙 빼는 그런 상태를 하니까 호흡이 이제 딱 알아지더라고. 힘을 그냥 가만히 빼고 있으니까 호흡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근거림이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네. 그럴 때 봐요. 두근거림이 잦아든다라고 하는 여기에 두근거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근거림이 잦아들든 안 잦아들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잦아들 때도 있고 안 잦아들 때도 있어요. 그냥 알아진다고 해도 안 잦아들 때도 있어요. 그냥 두근거리는 그대로. 그래서 도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념체경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란 느낌을 없애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지는 그 상태로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모든 어떠한 느낌이라도 그냥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지는 건데,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지는 이 상태가 아니라 느낌을 불안감이니 뭐 두근거림이니 뭐 느낌이 뭐 어떤 거니 계속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냥 느낌이 느낌으로 경험되면 이게 두근거린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든 뭐 그런 느낌이 그 잔잔하다고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든 두근거린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잔잔하다고 표현되는 이런 느낌이야 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린다는 느낌은 그 느낌 그냥 그대로, 잔잔하다고 표현되는 건 그 느낌 그대로, 단지 느낌이 느낌으로 경험되는 그 상태가 도지. 그럼 제가 잘못된 부분이 아까 성장 상태를 해서 그냥 힘을 쫙 빼고 호흡이 그냥 저절로 알아졌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 두근거림이 잦아졌네. 여기서 벌써 또 규정을 하고 들어갔네. 거기서 또 걸렸네요. 네. 그래,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이게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이제 없을 때도 있지만은 문득 생기면은 아, 이거 뭐 왜 이리 수행이 잘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또 규정이 되고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두근거림이 이제 표현이 잦아지는 그것조차도 그냥 온전히 경험으로만 있으면 그게 잦아드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하다가 그게 뭐 언제 뭐 두근거림이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 두근거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근거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두근거림이 그게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불안감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데는 즐거움의 두근거림도 있죠. 막 기대되는 두근거림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이잖아. 네. 응?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때만 불안감이지, 규정이 없으면은 단지 경험되는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불안하다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 두근거림도 불안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라는 불안감이라는 규정, 문제라는 규정, 이때만이 문제인 거죠. 그때만이 불편이 경험되는 문제라는 것은 그것도 그냥 경험될 뿐이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은연중에 동일시가 돼버려서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없애? 동일시 안 하려고 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시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니, 문득 그러함이 자각되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은 점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화기 다 녹음되죠? 네. 그래서 녹음을 해요. 지금 전화기를 안 들고. 아니, 다음부터. 네.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직접적인 내 경험하고는 조금 다른 또 경험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해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직접 대화할 때는 녹음을 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제가 다 녹음을 하라고 그래요. 해야 되니까 냉기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냉기 올라와요? 네. 아니, 공기가 찹찹 안 하나? 여기 다리가. 그러고. 저 따뜻한 차를 마시면 그래도 몸이 불편해지고 하는데. 올라오는 그 동영상 들어보면은, 이제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참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 내가 가졌던 어떤 의문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아주 그러니까 딱 안 똑같지만 너무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는 사실은 굳이 내 경우라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또 각자 다른 경우가 있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도통한다든가 아니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각자 경험되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각자 경험되는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가령 이치가 분명해지는 것이 깨달음이죠. 그리고 삶이 이제 어떤 처하든 자유로워지게 돼 가는 거지, 남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인데, 그럼 자기 경험 중에서도 사실은 괴롭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알아지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이 중요하죠. 스스로의 경험이 중요하고. 예, 동영상을 엄청 들었는데 실전에서는 제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그게.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비슷하죠. 왜 비슷해요? 사실은 이 눈의 경험과 귀의 경험이 대부분 많이 비슷하니까, 특히 현대사회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이것이 사실은 많은 것을 같이 보게 만들죠. 특히 텔레비전은 인터넷이야 각자 보고 싶은 거 보니까 다른 것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텔레비전은 똑같은 거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드라마 또 시청률이 높은 것일수록 그거 보면은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생각이, 경험이 같으면은 같은 생각이 자꾸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느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쁘다라고 느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다가 절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돼가는 거예요. 맨날 미인 선발대회 보다 보니까 강요가 되다시피, 세뇌가 되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라는 것도 비슷하게 자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다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 모든 경험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누구나 가져 봄직한 그런 의문들이, 저도 그 의문이 안 하던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저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지 않지만, 하여튼 스스로 경험되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 괴로움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의문이라도 자기 의문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그 의문도 경험과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경험은 사람마다 세부적인 경험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이 문제가 공통적인 것 같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대화를 해야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그리고 바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깨달음은 남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의 경험은 계속 들리는 거고 보이는 거죠. 절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즉 보인다는 것은 내용이죠. 들린다는 것도 내용이죠. 남의 경험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들리는 내용, 보이는 내용 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경험된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도 얘기를 잠시 했는데 이제 도시 아파트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서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시 생활만 하다가 또 무작정 또 뭐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산다는 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상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이게 또 막상 가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 제 혼자 생각으로 또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나이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좀 뭐 60대도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도시에 살면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어떤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좀 뭐 어떤 일이든 뭐 무의미한 일은 없다고 하지만 좀 막막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서 도시에서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 정리해서 시골로 가야 되는지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또래 이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은 또 계속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취미생활 하시면서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그냥 막연히 취미생활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하나 이제 또 일이라는 거를 이 도시에 있으니까 뭐 시골로 가버리면 이제 뭐 진짜 뭐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그런 이제 전원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도시에서 살면은 뭐 무작정 뭐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듭니다. 뭐 어느 게 정답인지는 저도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 일이라는 거에 그 가치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라는 걸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좀 그런 생각이 사실 일이라는 것은 처해지면 처해지는 대로 일부러 막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러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문득 뭐 시간도 많고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런데 또 뭐 할 일이 생기면은 또 생기는 대로 근데 꼭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대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도 많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런데요. 근데 기농을 해서 1년 이상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대요. 한 1년이 한계, 1년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많이 다 돌아간대요. 다시 도시로. 네, 다시 도시로. 집도 다 지어놓고, 그래도 저 집, 들어온데 집 하나, 그런 데로 잘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사람 구경 한번 못했어. 그냥 집만 지어놓고 사람이 안 온대. 그래서 들어왔다가 한 1, 2년 만에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생활이 안 좋고 시골 생활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또 오히려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낫겠다는 생각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낫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문제냐 하면 결국에는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전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왜 살고 싶다라고 그러겠어요? 생각이 시골 생활이 좋아 보이고, 요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시골 삶이지. 예. 실제 경험되는 시골 삶이 아니죠.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시골 삶이 좋은 거지. 실제로 자기 경험의 시골 삶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해봤으니. 도시 삶은 직접 경험이 돼 왔잖아. 네. 응? 그런데 도시 생활에 뭔가 안 좋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골 생활도 제일 처음에는 좀 새로워서 잘 모르는데 살다 보면은 똑같아져요. 무슨 문제냐? 도시 생활의 문제도 시골 생활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즉 규정 단정이 있으면은 도시 살면 도시 사는 대로 불편이 있게 되고 시골 살면 시골 사는 대로 불편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이 경험되고 안 경험되고 하는 것은 도시 생활이냐 시골 생활이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즉 도의 삶이냐 도의 삶이 안 돼 생각의 삶이냐 요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해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오면은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어떤 경험도 사실은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시골 생활이 더 좋죠. 왜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 생각의 문제는 똑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다르고 접촉되는 이런 것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작용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이 현상이 나중에는 불편으로 작용, 즉 병이라든가 또는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렇게 물론 건강이 안 좋다고 괴로울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도의 삶이 아니게 된다면은 그러면 더 괴로워지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눈에 뭐가 보이느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잘 알다시피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에 대한 생각의 문제죠.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가 경험되면 그것에 대해서 규정 단정하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보이는 것이 뭐든 그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또 패턴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향이니 성질이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생활이냐 시골 생활이냐가 아닌 거예요. 도의 삶이면은 그러면은 도시 생활보다 시골 생활이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 왜냐 비용도 많이 들어 도시에 살면은 하여튼 그런 것이 많죠. 도의 삶이라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령 수행자들이 숲속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꼭 이것을 선호해서 여기 들어가면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아닌 거예요.
일은 그런 거예요. 일은 사실은 일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최해지면 굳이 안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삶이 이런 것이 아닌 거라고 해서 굳이 또 예를 들면 필요하게 되면은 누구든 일하게 돼 있어요. 필요하게 되면은 아니 뭐 요구르트도 해도 되고 보험도 해도 되고 또는 뭐 슈퍼에 가서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이라도 가령 최해지면 어떤 일은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함이 되고 그것이 채해지면 채해지는 대로 하면은 일을 해도 불편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불편하지 않는데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경험하게 되면 또 불편한 거예요. 왜?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실제로 경험되는 삶이 아니라 생각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하면 생각의 모습과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이 우선적으로 작용해서 경험되는 것이 이제 불편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생각의 삶의 모습하고 맞니 안 맞니, 체면에 맞니 안 맞니, 일의 종류가 좋으니 싫으니 온갖 생각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삶이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처해지면은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굳이 뭐 그러면 뭐 해? 이렇게 있으면 하지. 응?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경험되는 삶이면은 어떤 일을 해도 불편하지도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삶에 더 활력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세상에는 일이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일, 가치 없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살 때만 그렇게 되고 생각으로 살 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삶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경험되는 일은 좋고 나쁜 일이 없고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면. 그리고 일이 있고 없고도 달리지 않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삶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어때야 되는 것이 바로 삶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는 삶이냐 생각의 삶이냐에 따라 가지고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경험되거나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지족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래야 되고 저래야 일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이란 뭐든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처해진 대로 어느 것 하나 거부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가령 이 뭐라고 그럴까 처해진 대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처해지는 대로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 시골 생활도 이렇게 처해지면 이런데 이렇게 또 사는 거고 도시 생활도 처해지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호텔에 간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어디 시골 집에 이런데 와도 또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 단지 다른 경험이고 다른 경험일 뿐이지 좋은 경험이고 안 좋은 경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행자가 무슨 호텔에서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취해지는 대로 호텔에 취하는데 굳이 또 나 호텔에 자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호텔에 처해지면은 호텔에 처해진 대로, 이런데 처해지면 이런데 처해지는 대로, 어디에도 불편하지 않는,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못한 삶이 아닌 그런 삶이 도의 삶인 거고, 그런 삶이 바로 괴로움이나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이런 곳에만 살겠다 가면 호텔 같은 데는 절대 안 자. 수행자 그런 데 자면 안 돼 라고 얽매인 사람은 바로 그 결벽증, 그 고정관념 때문에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와서 대부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요. 아니요, 좀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와서 대부분 물어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날 여기 전화가 와서 이런데 그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내가 어디 점장이야? 내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경험적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돼가는 거예요. 중에 성향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애들도 보면은 똑같이 부모에서 나왔는데 보면 성향이 그렇죠.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성향을 고려를 해서 뭘 어떤 걸 할 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그냥 경험, 그러니까 단지 경험뿐이라는 그 입장에서 그걸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하는 게 단지 경험일 뿐인데 예. 거기에 그런 것이 다 고려되게 영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예. 서로 연관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려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고려되게 되는 거예요. 연기작용 자체가 고려되게 일어나는 말씀. 왜 연기 말 그대로 연관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고려가 돼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성향이나 성품이라는 것은 아까 그렇게 보인다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런 것은 없죠. 사실은 이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그 경험이 연기작용들이 이렇게 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경험,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이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작용 속에 이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이 다 반영돼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면은 생각이 작용하죠. 이 생각 속에 모든 그런 경험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한다 안 한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죠. 사실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단지 그렇게 보이니까 생각작용이 그렇다라고 규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해석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이것은 실제로 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이 이렇게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그 경험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대상과 이 생각은 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지만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사실은 상대방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도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 생각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다 다르죠.
이것이 결국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그 이전까지의 여기서 경험되는 거지 거기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경험되는 이 경험 작용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순간 작용에는 그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경험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이 보이는 거와 저 보이는 경험에 따라서 또 이것이 작용하니까 새로 하나씩 더해지는 거죠. 하나의 경험이 또 이렇게 보이다가 요 보이는 경험이면 요 경험이 또 요 과거의 경험에 속하게 되니까 요 볼 때의 경험에 반영이 됐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이전의 경험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경험 작용되는 것이 생각 작용은 비슷비슷하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패턴이니 성향이니 성품이니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이 작용이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고 성질이라고 할 것도 없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얼머물인 거죠. 실제 작용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패턴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 그대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품이니 성향이니 성격이 말이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작용하다 보니까 반응이 비슷하죠. 그래서 반응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질이니 성품이 그럴 뿐이지 사실은 존재도 아닌데 어디 성품이 계세요. 매번 작용 속에 반영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에는 그 이전까지 모든 경험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나 거기에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또 보이는데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생각, 인식작용 속에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것도 반영되어 있고 이쪽 모든 것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현상이 바로 작용이죠. 작용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면은 상대방의 모든 경험이 그 현상 속에 다 드러나 있고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데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다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작용이 계속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안한다 안 한다 하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경험만 가지고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고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시 경험될 뿐이면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반영돼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감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단지 경험되는 적개의 있음의 삶이면은 역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단지 경험될 뿐인 삶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단지 걔를 규정 짓지 말고 그냥 지금 보는 이 모습 그냥 요 경험되는 요거로만 그냥 보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얘는 좀 이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다 이제 내가 판단하고 규정해버린 거고 그거는 빼고 그냥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보이고 경험되는 요거만을 보라 그냥 그렇게 그렇죠. 자 비교해서 생각하지 말라. 어제와 비교해 생각하지 말고 과거와 비교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과 마음이 작용하는 또 그대로
우리는 맨날 이 사람이 과거는 어떻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은 반드시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되는 이대로. 경험되는 데서 작용돼서 우러나는 또 그대로.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죠. 아니, 이미 그거는 그건 다 지나갔는데, 그 과거도 사실은 원래 내 마음 생태는 그러지 않는데, 남이 보이는 모습만 기억해가지고, 그렇다고 맨날 지금 이 순간을 과거 그거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야, 너 어떻게 됐다, 옛날에는 어쨌었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데, 들으면 어때요? 그런 경험 없어요? 특히 뭐, 옛날 친구들, 동창들 만나면은, 옛날에 너 어땠었는데, 그때, 스스로의 경험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단정하고 있고 지 생각으로 계속 단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또 그때하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다 저렇다고 또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경험되는 거하고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과거와 똑같아요. 근데 맨날 과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데, 생각도 달라졌고, 그 상태가 다른데, 맨날 과거를 비해서 지금 어떻다는 둥, 과거에 너는 어땠으니까 지금 어찌해야 된다는 둥, 너 과거에 그래서 못 믿겠다는 둥,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그대로,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 여기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생각과 생각의 현상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러 감안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데서 또 일어나는 대로,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말이 나오고 온통 이런 삶.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성향을 볼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제 조언을 구할 때 말을 해주려면 성향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성향을 볼 때 이런 말들은 사족이고 네. 딱 보자마자 일어난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다 고려돼서 생각이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 성향을 볼 때 생각한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뿐이죠. 근데 제가 성향을 볼 때 뭐 과거를, 그 사람에 대한 과거를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를 떠올려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종합해서. 떠올린 게 아니라 떠올라요, 그죠? 예, 떠오른 것을 떠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물론, 생각이란 이제 또, 다르게도 작용되죠. 보임에 따라서, 그 순간 보임에 따라서 지금 그 순간 보임이 옛날 또 그것에 의해서 옛날 어떤 생각이 또 떠오르면서 생각이란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스스로 그냥 이런 말 해주면 되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말이 그냥 나가게 돼요. 많은 생각 중에서 이 생각들의 경험에 의해서 또 그렇게 정리돼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은 시간이 돼서 오늘 9시까지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경험 통해서 문득 그냥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민스러운 일이나 그런 것이 느껴지면은
차라리 고민하지 말고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 차라리 잠을 자라.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니 고민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면 되겠다라든가 뭔가 정리돼서 그냥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누가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는 생각의 경험이 그런 생각이 드네라고 그냥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별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별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라고 얘기해 줄 누군가가 조언을 구했을 적에 그런 상대가 있는가 하면은 뭐 이렇게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제일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이 그런 고민을 이렇게 그런 조언을 구했을 때는 그냥 퍼뜩 떠오르는 생각보다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막 어떤 생각한다는 것에 그렇죠. 많은 것을 이제 그렇죠.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경험과 실제로 또 상대방의 생활의 경험이 또 눈에 보이고 또 들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이 나가는 그것도 경험되고 하다 보면은 계속 규정하고 계속 단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하는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문득 그렇다는 것이 별 효과도 없고 별 소용도 없고 오히려 그게 서로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네, 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아들이 뭐 어떤 것을 막 얘기를 했을 적에 제 엄마 입장에서 저는 이제 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어떤 나의 그런 수고와 노력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시큰둥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하에 지 생각으로 팍 밀고 나가버렸을 적에 도대체 내한테 왜 물었으며 내 대답을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봤을 적에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걸 했지 그런 걸 뭐 한 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런 고민거리를 뭐 고민이라고 하는데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말 속에 그런 게 묻어났을 적에는 저도 그냥 그것을 그냥 흘러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흘려버리지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그것이 심각하게 막 내 생각을 거기다 막 보태고 꾸미고 어느새 하지 않고 그냥 아마 어찌 보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아니면 좀 무관심한 듯이 그냥 그렇게 대처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조언을 해준다든가 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한다든가 스스로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연중에 삶이 이래야 된다 또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전부 어떤 관념이 있는 거죠. 항상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이 고지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신 것도 가만히 경험적으로 보니까 괴로움이 인식되지 않으면은 결코 괴로움이 없는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움의 인식을 통해서,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거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 치달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은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이때까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날 때까지 괴로움이 경험되더라도 이거는 뭐 당연히 감내해야 될 거야, 이런 경험은 좋은 괴로움이야 이러고 있는 한은 결코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자식이 괴로움을 경험되는 것이 뭐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다른 표현을 하면 대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그 계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축하해줘야 될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식을 걱정하고 맨날 그러는 거죠. 즉 괴로움이 경험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죠. 즉 괴로움이 경험되지 말라는 이 말은 더 크게 괴로움이 경험되도록 그럼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팍 괴로워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봐요. 사실은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이 문제도 우리는 죽으면은 안 좋다라든가 없어진다라든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죽음이 끝도 아니고 단지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봐요. 사람이 죽어서 안 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뭐 삶이 막 끝나고 그래요? 스스로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의존하고 하던 사람이 없으면은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사실은 사람이 죽어도 그것 때문에 못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대주는 아버지가 갑자기 한참 학비 대주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못 살 그 세상이 뒤집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꼭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 대주는 사람 없으면 지가 돈 벌어가지고 살아가도 되고, 대학을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은연중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고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죠. 돈 대주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대학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살고, 그것이 행복 불행의 결정 요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얽매여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래서 삶이 힘들고 막 문제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이런 것이 뿐인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대학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아버지가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식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뿐, 경험을 나누는 것일 뿐. 그러니까 절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사실은 결국 그렇게 해서 경험돼서 그렇게 될 텐데, 또한 자식에 대한 걱정 또한 자기 생각의 걱정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다 존재라고 하는 그 착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라는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실제로 경험되는 삶이면은 실제로 괴로움이다 불편함은 그렇게 경험되질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경험된다면은 그런 말이 안 맞지만은, 실제로 그냥 경험되는 삶이면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터득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인되게 되는 거예요. 사우디 좀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어떤 그쪽에 이제 그런 기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그거는 인도 사람인데, 하나들은 미국에 살고, 하나들은 저기 홍콩 산다던가, 홍콩 살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되는데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이거 같이 사는 아들은 아무도 없어.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이제 다 같이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그건 생각 속의 아들일 뿐이지, 아들도 아니야. 사실은 생각을 해봐요. 응? 생각 속의 아들일 뿐이잖아. 현실적으로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생각 속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생각 속의 아들이 안 되고 직접 그러면 이게 만져질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아들이어야 되느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대로 경험될 뿐이고 없으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어야 되는데 생각 속에 사니까 맨날 아들이 멀리 있어가지고 아들이 가까이 없어가지고 생각 속에서나 불편할 뿐인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삶에는 사실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때는 뭐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예, 생각 예. 안 하고 사니까 예. 대부분의 예, 시간들을 예.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실제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나라는 것도 생각의 문제일 뿐인데 생각 속의 일일 뿐인데 그런데 아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건 또 뭐 죽을 때 어떻게 품있게 죽어야 죽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내 시체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자꾸나 그걸 뭘 걱정을 해요. 에?